첨단 망원경이 있으니 달 표면을 샅샅이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아니다. 달 남극에는 아득한 세월 동안 햇빛이 닿지 않은 거대한 분화구들이 있어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고 명왕성보다 더 춥고 탐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도 우주를 제대로 탐사하려면 결국 가봐야 할지도 모른다. 그 어둠 속에 우주에서 살고 장거리 여행을 가능하게 할 필수 자원이 숨어 있으니까. 맞다. 달 토양 속에 미세한 결정으로 갇힌 물 이야기다. 우주에서 물은 언제나 반가운 소식이다. 과학자들이 화성의 물 찾기에 집착하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다. 붉은 행성 지하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물이 있다면 한때 생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진다. 설령 미생물이라도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버들이 화성 분화구를 뒤지고 토양을 뚫으며 거의 집념의 우주정원사처럼 탐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화성의 물이 아무리 놀라워도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값진 건 달의 물일지 모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거리와 중력. 달까지는 사흘이면 닿는다. 거의 아무것도 아닌 셈이다. 크루즈선으로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데만 해도 최소한 꼬박 일주일이 걸리니까. 그런데 여행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건 달을 중간 기착지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잠시 들러 연료를 보급하고 다시 발사해 탐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놀기 좋다는 뜻만은 아니다. 이 차이 덕분에 달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은 훨씬 쉽다. 반대로 지구에서는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만도 엄청난 연료가 든다. 아폴로 계획 때 우주인들을 달로 보낸 세턴5 로켓만 해도 지상 이륙을 위해 전체의 90%가 넘는 비중을 연료가 차지했다. 반면 달에서는 발사가 훨씬 수월하다. 적은 연료로 더 무거운 짐업을 실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행에 더 큰 캐리어를 들고 갈 수 있는 셈이다. 거기서 얼음을 찾아 로켓 연료로 만들 수만 있다면 달은 태양계 탐사를 위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경유지가 된다. 기본적인 화학만 적용해도 물에서 산소를 뽑아 호흡용이나 엔진 산화제로 쓸 수 있다. 물론 우주인들이 마시고 달 기지에서 작물을 키우는데도 물은 필수다. 그렇다면 최근 밝혀진 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달이 완전히 메말랐다고 여겼다. 그런데 2009년 미 항공우주국은 사실상 로켓을 한 분화구에 들이받았다. 얼음과 수증기가 불꽃놀이처럼 솟구치며 달에 물이 있음을 최종 확인해준 사건이었다. 문제는 양이다. 의미 있을 만큼은 분명히 있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극지방에 갇힌 물얼음이 수억 톤에 이를 수 있다. 어떤 추정치는 어림잡아 5억 9천만 톤 정도라고도 한다. 자동차 4억 6천만 대의 무게와 비슷한 수준이다. 호수처럼 넓지는 않지만 결코 적지 않고 더 있을 수도 있다. 이 물은 멋진 과학적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얼음이 워낙 오래되어 태양계 초기에 타임캡슐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 얼어붙은 분자를 연구하면 물이 달에 어떻게 왔는지, 나아가 지구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알 단서를 줄 수 있다. 어쨌든 그 많은 물이 달에 왜 있을까? 과학자들은 일부는 수십억 년 전 혜성이나 소행성이 실어 날랐다고 본다. 그 우주 암석들 중 상당수가 얼음을 품고 있었고 일부가 극지방에 남겨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원은 태양풍이 달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일 수 있다. 어찌됐든 이 얼음이 달에 생겼다면 핵심은 최종 도착지다. 바로 극지 분화구 깊숙한 곳이다. 얼음은 남극의 분화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이지만 가장 크고 안정적인 매장지는 남극 분화구들로 여겨진다. 그 중에는 규모가 엄청난 곳도 있다. 대표적인 쉐클턴 분화구는 지름이 20km가 넘고 깊이는 3km를 조금 웃돈다. 그랜드 캐니언의 깊이와 견주면 거의 2배다. 다른 자전축이 거의 기울지 않아 기울기가 겨우 한도 남짓이다. 그래서 그 깊은 극지 웅덩이의 테두리 너머로 태양이 결코 떠올라 비치지 않는다. 그 안은 온도가 섭씨 영하 240도쯤까지 내려간다. 그곳 토양에 갇힌 물과 각종 물질은 말 그대로 냉동고처럼 얼어붙은 채 그대로 보존된다. 재미있는 점은
남극에는 영원한 어둠에 갇힌 구역이 있는 동시에 그 근처 산등성이 몇 곳은 거의 끊임없이 햇빛을 받는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곳을 영원한 빛의 봉우리라 부른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에 안성맞춤이면서도 아래의 얼음 자원을 가까이서 다룰 수 있다. 태양계에서 우리가 아는 한 영구낮과 영구밤이 나란히 공존하는 곳은 달의 극지뿐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밤은 흥미롭기만 한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그 지형은 정말 가혹하다. 지구에서는 그런 환경을 제대로 흉내내기도 힘들고 내부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눈을 가린 채 남극을 탐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셈이다. 그렇다면 그 물을 실제로 채취할 수나 있을까? 아마 수조 달러가 걸린 질문일 것이다. 물이 있긴 하지만 아이스크림 떠내듯 쉽게 퍼올릴 수는 없다. 실제로는 달먼지 속에 섞인 초미세 얼음 결정들이다. 이걸 쓰려면 장비가 토양을 파내 가열하고 새어나가기 전에 수증기를 포집해야 한다. 게다가 혹한 문제도 있다. 사람이나 로버가 분화구 바닥까지 무사히 내려간다 쳐도 그 안에서 움직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배터리와 장비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태양광 패널은커녕 일반 전자기기도 제대로 쓸 수 없다. 몇 분이면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다만 미 항공우주국의 달 정찰 궤도선은 레이더와 각종 센서로 그 내부 지형을 계속 탐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섀도캠이라는 더 날카로운 도구도 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밝기보다 100배나 어두운 곳의 세부도 잡아내는 그야말로 궁극의 야간 시야 카메라다. 덕분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그 구덩이들을 정밀지도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온갖 기발한 해법을 구상 중이다. 강력한 헤드라이트를 단 핵전원 로버부터 분화구 벽을 레펠로 내려가거나 바닥을 깡충깡충 건너뛰는 점핑 로봇까지 얼어붙은 토양을 녹이고 차가운 탄산음료 캔에 맺히는 물방울처럼 수증기를 모아가두는 시추 장비 구상도 있다. 그래도 희망적인 점이 있다. 이 물은 도망갈 데가 없다. 우리가 기술을 더 발전시킬 때까지 그대로 우리를 기다려준다. 게다가 우주기관들은 이미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실제로 앞으로 몇 년 사이 대여섯 개를 훌쩍 넘는 새 임무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은 우주인을 다시 달 궤도로 보낸 뒤 남극으로 내려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 중국의 차워치로는 그 어두운 분화구들을 직접 살필 계획이고 파이어플라이와 블루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도 장비와 실험을 실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덤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달에는 냄새가 난다.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먼지를 착륙선 안으로 들여오자 산소와 섞이며 꽤 강한 냄새가 났는데 탄화약이나 폭죽 같은 냄새였다고 한다. 달먼지가 화약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입자는 반응성이 매우 크다. 수십억 년을 우주에 노출되며 변한 입자들이 선내 산소와 순식간에 반응해 그 매캐한 냄새를 만든 것이다. 달먼지는 온갖 것에 잘 들러붙기도 하니 미래의 탐사대도 그 냄새를 분명 느끼게 될 거다. 그러니 달기지용 탈취제도 함께 개발되길 기대해보자.